안녕하세요, 언유입니다. 다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일주일 만에 날씨가 엄청 추워졌죠. 제가 잘 보내셨냐고 여쭤보기는 했지만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엄청 대단한 일을 많이 하셨는지를 당연히 여쭤보는 게 아니라 요즘같이 되게 복잡하고 좀 시끌시끌한 때에 그냥 본인이 뭐 큰 거 대단한 일 안 하더라도 그냥 무던히 한 주를 그냥 잘 보내셨으면, 그러니까 정말 평소와 같은 한 주를 지켜내셨으면 전 정말 잘하셨다라고 스스로 칭찬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좀 인사말로 넣어봤고요. 그냥 이렇게 풍파가 치미는 때에 본인이 그 가운데에서 중심을 잡고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서 엄청 존경스럽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튼 7급 피스 모의평가 이제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총평을 좀 준비를 하고 또 총평을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정작 문제를 하나밖에 못 풀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에듀캐스트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특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앞뒤 정말 시작할 때랑 끝날 때 그 부분만 잘라내고 제가 그 가운데 영상은 진짜 그대로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막 기침하는 소리도 들어가고 제가 뭐 물 마시는 소리, 침 삼키는 소리까지 다 들어가요. 이게 근데 이제 그게 강의가 워낙 길다 보니까 제가 어느 지점을 편집해야 될지가 좀 되게 힘들어서 그때는 그냥 그렇게 살렸는데, 이제 이게 유튜브다 보니까 유튜브에서는 좀 그러기가 민망하잖아요. 워낙 다들 깔쌈하게 편집해서 올리시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좀 편집을 그동안 해서 올려보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오늘같이 좀 설명을 달려야 되는 날에는 그렇게 했다가는 설명은 정작 많이 못하고 그냥 어떻게든 영상 길이를 좀 짧게 해서 좀 제 편집 부담을 줄이려는 쪽으로 제가 약간 배보다 배꼽 쪽으로 갈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부득이하게 제가 중간중간 좀 유튜브스럽지 않게 말을 좀 길게 한다든지 조금 깔끔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하고 그냥 수업 듣는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일치부합 추론형에서 1번 문제를 봤고요. 바로 이어서 2번 문제가 일치부합 추론형 문제인데, 사실상 일치부합 추론은 2번에서 끝나요. 무슨 말이냐면 일치부합 추론은 말 그대로 그 외형만 봤을 땐 어떠한 전략을 딱히 떠올리기가 힘든 진짜 일반적인 그냥 그 독해 문제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약간 특징이 없는 글은 2번까지가 마지막이었고 나머지 23문제들은 되게 각각의 전략이 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형태를 다 띠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2번 빠르게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심지어 2번조차도 약간 너무나 우리가 예상이 되는 패턴으로 글이 써져 있어요. 한번 볼게요.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물어서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옆에 선지 옆에 크게 치고, 이제 문단도 저는 아무리 글이 짧더라도 이렇게 나누거든요. 나눠놓고 이제 출발을 해요. 했을 때 인조가 남한 산성에서 천군에 포위되어 있을 때라고 해서 시기를 알려줬죠. 인조 시절, 죄송해요. 인조가 남한 산성에서 포위되어 있었을 때 이 시기에 신하들이 척화론과 주화론으로 나뉘어 서로 대립했다라고 하는 순간, 아 이거 편가르기 해가지고 이제 그 각 의견 얘기해 주려나 보다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 전형적인 패턴의 글이 나왔거든요. 이랬을 때 척화론을 주장한 김상헌은 하면서, 지금 이게 편이 나눠지는 건 알겠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동그라미랑 세모를 봤을 때 혹시 본인이 좀 와닿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그라미는 뭔가 동글동글하니까 긍정적인 이미지, 혹은 뭐 정반합이라고 했을 때 정에 해당하는 이미지고요. 저한테는 세모는 뾰족뾰족하니까 반대파, 뭐 정반합에서 반, 이런 이미지가 저에게는 되게 강하고 그렇게 도형을 잡아놨을 때에도 그게 직관적으로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읽었을 때 저는 사실 읽는 순서대로 동그라미 세모를 쳤다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 척화론과 주화론 오케이 한 다음에 척화론이 동그라미일까 세모일까 정도만 한 번만 더 읽고 그 다음 편 이제 기호를 치자라고 생각하고 전 기호를 쳤어요. 그래서 척화론을 주장한 김상헌은 청에 항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했을 때 끝까지 저항하자고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뭔가 뾰족뾰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척화론을 세모를 잡고 김상헌도 세모를 잡고,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주화론이 동그라미였죠? 이렇게 남아있는 주화론을 동그라미를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복은 없고 끝까지 저항하자라고 했고, 그는 중화행병을 버리고 오랑캐와 화의를 맺는 일은 어쩌고저쩌고 군신의 의리를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해서 제가 예상한 그런 패턴이고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했을 때 날려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되게 편안한 내용이니까 빠르게 그냥 눈으로도 굳이 뭐 밑줄을 친다든지 하는 그런 작업 없이도 그냥 쭉 읽었어요. 이래놓고 그와 달리 주하론을 주장한 최명길은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동그라미로 동글동글한 애들로 잡아놨어요. 나아가 싸워 이길 수도 없고 물러나 지킬 수도 없으면 타협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타협하는 쪽이구나. 그는 명을 섬겨야 한다는 김상원의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런 거 되게 사실 좀 독특한 거잖아요. 찬반을 하고 있지만 그 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제라든지 뭔가 그 둘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보통 뭐 항상 있다고는 말하기 힘들지만 그런 경우가 문제에서 선지에서 건드리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편가르기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이거 빨리 읽어서 뭐 누가 동그라미야 누가 세모야 까지는 뭐 다들 비슷하게 나아간다 쳐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날뛰는 거죠. 글을 끝까지 뭔가 제대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여기는 찬성하는 쪽이고 저쪽은 반대하는 쪽이니까 대충 찬성하는 쪽만 읽고 그래 그럼 반대하는 쪽 애들은 이 찬성하는 애가 하는 말들은 전부 다 아니라고 했겠지? 하고 그냥 지레짐작하고 어떻게 보면 글을 읽은 게 아니라 글을 100% 예측하고 사실 그냥 문제를 풀어버리는 경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공통전제를 놓치기가 쉬워요. 근데 오히려 우리들은 이런 공통전제가 나오면 되게 세련되게 선지가 뽑힐 수 있다라는 걸 오히려 우리의 뭔가 공식 속에 우리의 알고리즘 속에 그냥 아예 끌고 와서 혹시 찬반이 나뉘어? 뭐 입장이 나뉘어? 그런 공통전제 없나? 라고 오히려 이렇게 딱 처음부터 잡고 들어가 버리면 절대 놓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명을 섬겨야 된다는 김상원의 주장에는 동의하지만이라는 이제 딱 말이 나왔을 때 얘네 둘이 인정하는 거 하나 나왔네? 라고 당연히 좀 바로 별표를 잡았고 그 다음에 그보다 나라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나라가 없어지면 명을 섬기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일단 항복한 후에 뭐 후일을 기약하자라고 했을 때 이제 1문단이 끝났죠. 그래서 선지로 내려갈게요. 워낙 포인트들이 좀 명확해서 이제 선지로 갔을 때 최명길은이라고 했을 때 사실 여러분이 김상원과 최명길을 이 한 번 봤을 때 바로 기억하기가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편이 나뉘면 제가 이미 좀 기호화해둔 것들을 가서 선지에 좀 녹여놓고 그 다음에 좀 선지를 전 읽는 편이기는 해요. 왜냐면 매번 최명길이 동그라미였나 세모였나를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할 때마다 다시 생각하기가 싫어서 저는 사실 최명길은 했을 때 얘 아까 동그라미였지? 그냥 생각난 김에 다 하자. 최명길은 동그라미였고 김상원은 하는 순간 최명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 반대편이었나 보네? 그럼 얘가 세모, 그래서 인조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두면 좀 좋고 뭐 주화론, 화니까 뭐 얘는 동그라미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밑작업을 해놓고 들어가셔도 되고 그냥 1번 하고 순서대로 1번 하면서 1번 판단 끝나면 2번 선지, 2번 판단 뭐 끝나거나 아니면 이건 넘어가자 싶으면 넘어가면서 3번 선지 이렇게 하셔도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전혀 무방해요. 그 부분은 그냥 저의 어떤 나름의 특징을 좀 더 설명을 드렸고 일단 동그라미 했고 이 사람이 중화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동그라미를 주장했나요? 지금 청군에 포위되어 있어서 나라를 지키자는 차원에서 했던 말이잖아요. 설령 이렇게까지 굳이 뭐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지 않더라도 중화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뭐 이런 직접적인 언급도 없었죠. 했을 때 뭐 그냥 뭐야 이런 말 나 본 적도 없어 하고 진짜 생각을 깊게 안 하시고 물음표 하고 지나가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지금 뭐 중화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뭔가 특수한 전쟁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던 거잖아 하면서 뭐 임시 판단 X를 하셔도 좋습니다. 대신 여기서 임시 판단을 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글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서 뭐 알고 보니까 최명길의 마음속에 뭐 이런 좀 깨어있는 생각이 그 시절에 있었다라는 뭐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시라는 거고 그럴 때 그러면 되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끊어읽기를 불안해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게 이런 임시 판단 그냥 계속 써가면서 그냥 진짜 확정적인 근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임시 판단 하다가 딱 완전 확실한 근거가 나오면 여기서 끝내면 되겠다고 딱 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 끊는 포인트가 마지막 문단이 될 수도 있고 글 중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이게 낭비가 아닌 이유가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분들이 뭐 모르겠어요. 엄청난 기억력으로 그 부분을 정말 한 톨도 놓침없이 가실 수도 있지만 정말 세부적인 정보를 많이 물어보는 피셋에서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긁는 와중에 누락되는 부분이 저는 솔직히 한 줄은 분명히 발생한다 생각하거든요. 뭐 이 정도는 당연히 예측 가능한 하면서 그렇게 날려있는 문장이 생겨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끊어읽기를 하면서는 좀 많이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이 줄 수 있는 심리적인 불안함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장점과 그리고 그 불안함을 잠재울 수 있는 좀 체계적인 해결 방법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끊어읽기를 권해드리고 있고, 여튼 지금 그래서 지금 1번 선지를 뭐 물음표를 하고 지나가시거나 아니면 임시 판단 X를 하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2번 선지 볼게요. 효종은 하고 출발하죠. 지금 우리 인조가 하고 잡고 왔잖아요. 만약에 이거 절대 외우시라는 거 아닌데 지금 왕이 누구였지? 하면 효종? 인조잖아. 아직 우리 인조밖에 안 봐서 모르겠는데?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이건 인조 나오면 보자 하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3번 김상헌은 하고 제 세모를 잡아놨죠. 이제 이 반대파예요. 이 반대파인 사람은 명에 대한 군신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화론에 맞섰다. 너무나 정답이죠. 그랬을 때 뭐야 너무 쉽게 줬는데 하면서 정답은 사실 3번에서 끊어집니다. 이때 혹시라도 뭐 좀 공부를 많이 하셔서 하나 함정이 예상이 되실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지 좀 고민을 했었어요. 설명이 길어지니까. 근데 이왕 하는 거 워낙 이게 문제 자체는 되게 간단해서 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게 이럴 때가 있습니다. A라는 학자가 자신의 뭐 주장을 막 이렇게 펼쳐요. 그리고 B라는 후대의 학자가 나타나서 그 A는 사실 잘못된 말을 했어 라고 막 이렇게 반박을 해놔요. 그러고 글이 끝나요. 예를 들어. 그랬을 때 사실 시대적으로 A가 먼저 나와서 자신의 뭔가 주장을 펼치고 죽었고 B가 후대의 학자로서 나타나서 A는 잘못됐어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방향이 A와 B가 쌍방이 아니라 사실 A에 대한 B의 공격으로 끝났는데 선지에서 교묘하게 A와 B가 서로 싸운 것처럼 말을 해줄 때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주화론에 맞섰다 이런 맞섰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죽어버린 A였다면 맞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공격을 받고 끝나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교묘하게 그냥 이것도 정말 그 편가르기를 정말 편가르기의 이미지만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분들을 좀 저격한 선지가 될 수 있거든요. 뭔가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것 같은데 뭐 맞서는 거 아니야? 라고. 근데 그렇게 항상 이미지 잔상만 가지고 푸시면 이런 함정 얼마든지 팔 수 있는데 본인이 이제 뭐 들어간 줄도 모르고 함정 속에 들어가 있게 될 테니까 뭐 요런 거 살짝 한번 좀 추가로 챙겨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끊어읽기 하시는 분들이었으면 1문단 끝나고 정답 3번 하고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제가 이제 직접 풀어봤는데 한 1분 정도 나왔었어요. 1분 한 10초 나왔나? 그래서 1분 10초는 좀 길게 나왔다. 그래서 여튼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일단은 지금 1번, 2번 해서 전형적인 일치부합형은 끝났고요. 바로 이어서 병렬형을 보도록 할게요. 병렬형은 이제 제가 그 에듀캐스트 수업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에서 길게 좀 말하기가 좀 힘들지만 엄청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제시문이 병렬적으로 생겨있는 제시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글 만나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뭐 갑을 병정해가지고 갑이, 을이, 병이, 정이 이렇게 딱딱 말을 하고 끝나는 글 있죠. 각각 자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주장을 펼친 다음에 선지에서 뭐 갑은 어쩌고 저쩌고 뭐 을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물어보는 글 형태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여기서 제가 공부를 했었던 기준서에서는 이제 뭐 갑을병정형이라고 불렀고, 두 번째 또 어떤 좀 전형적인 형태가 있었냐면 이제 갑을형이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갑과 을이 서로 대화하는 식으로 글이 전개되는 글 형태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구분을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구분을 하고 있겠죠. 목적 없이 구분할 리가 없잖아요. 갑을병정형은 한 문단 안에서 이 사람의 의견이 끝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선지에서 갑은 뭐뭐다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만 읽고 바로 판단이 끝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끊어읽기를 되게 뒤에서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해왔다면 병렬형을 우리가 이렇게 유형을 따로 빼는 이유가, 왜냐면 병렬형에서는 그 문단에서 끝나면 더 이상 걔를 뒤집을 여지가 없으니까, 말 그대로 그 문단 간 구성이 병렬적이기 때문에 그때는 공격적으로 그 문단에 대해서만 독해를 하고 풀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가 아마 이런 식이에요. 보통 뭐 갑은 그 뭐 안락사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을은 뭐 찬성하지 않는다. 뭐 그리고 뭐 갑은 1번이 그랬다. 2번 선지는 갑은 뭐뭐뭐뭐뭐 근데 정은 뭐뭐뭐 해서 뭐 갑을 갑정 뭐 을정, 을병, 병정 뭐 이런 식으로 선지에서 이렇게 두 사람씩 이렇게 묶어가면서 물어볼 때가 있고, 아니면 압도적으로 좀 많이 등장하는 그 문단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뭐 을이 한 4번 나오고
알고 보니 뭐 갑병정은 뭐 한 번씩만 언급을 하면서 선지 이렇게 1, 2, 3, 4, 5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뭐 을을 먼저 읽고 들어감으로써 뭔가 선지 판단을 할 때 좀 더 편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여튼 이런 공격적인 접근이 가능해지고요. 갑을병정형은 어쨌건 그렇게 이 문단 간에 좀 구분이 명확하다는 게 이제 갑을병정형인데, 갑을갑을형은 이제 대화 형태이다 보니까 이 대화의 구성 속에서 흐름 속에서 전개되는 그 과정이 중요해집니다. 물론 당연히 이 갑과 을이 대화를 해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지도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네 의견이 어떻게 끝나? 라고 물어볼 때도 있지만, 이런 그 흐름 속에서 이제 논리가 디벨롭이 되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럴 경우에는 이제 막 그 과정에서 갑이 처음에는 자기가 완전히 100% 반대였는데 을과의 대화 속에서 한 10% 정도는 그래 네 말이 맞아 하고 약간 인정한다든지 양보한다든지 이런 패턴이 나타나거든요. 여튼 간에 그렇게 뭐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뭔가 뭐 반박, 뭐 보충 이런 형태가 가불가불형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좀 특이했던 게 7급에서는 그런 주장 형태의 가불가불형은 아니었고, 대신 어떤 정책에 대해서 그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갑이 물어보면 을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뭐뭐는 어떻습니까? 하고 서로 계속 질문을 주고 받으면서 글이 전개가 돼요. 그래서 좀 가불가불형을 끊지 않고, 이 말씀을 꼭 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불병정형은 공격적으로 끊어가면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단별로. 근데 가불가불형은 중요한 게 그냥 끊지 않고 보기. 그냥 한 번에 쭉 긁어내리기가 되게 중요한 형태입니다. 물론 이 와중에 여러분 디테일하게 다른 게 있어요. 그 5급 공채에선 이미 나왔는데 그러니까 갑1, 을1, 갑2, 을2 이렇게 특이하게 갑을 그 뒤에다 숫자를 붙여준 문단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선지에서도 또 특이하게 갑1은 뭐뭐라고 했는데 뭐 갑2는 뭐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갑1과 갑2를 그냥 별개의 문단으로 사실상 취급을 해서 물어볼 때도 있어서, 문단에서 이렇게 갑을 병정으로 주는지 갑을갑을로 주는지 아니면 갑1, 을1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붙여서 사실상 구분을 해버려서 물어보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튼 병렬형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어떻게 푸는지는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